자, 그 다음 봅니다. 그 46쪽 청산별곡 시적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첫째는 유랑민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청산에 들어가 머루나 다래를 따먹고 살아야 하는 민중의 괴로운 삶, 특히 유랑민의 처지, 민요니까. 두 번째, 실연한 사람, 그래서 사랑의 상처가 큰 사람이야. 실연의 슬픔을 잊기 위해 청산으로 도피한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고,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1번 유랑민으로 본다는 것이다. 세 번째, 지식인의 노래, 속세의 번뇌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산을 찾고 기적과 위안을 구하면서도 삶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지식인의 술노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고도의 상징성을 지닌 창작가요. 유랑민으로 보든 실연한 사람으로 보든 지식인으로 보든 간에 공통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해 방황은 하고 있는 인물이다. 삶은 원래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삶에 대한 의지는 잃지 않은 인물이다. 요거를 쭉 밑줄 그어. 삶에 대한 의지는 잃지 않은 인물이다. 잃지 않은 인물이다. 아홉 번째 그 작품의 구성인데 1년 청산으로 현실의 대안으로서의 공간이야. 그래서 내용은 현실 도피야. 2연, 3년, 4연까지는 청산 노래. 새하고 사래하고 밤이 나오죠. 그 다음 5연 돌, 그 다음에 6년 7년 바다 노래로 보는 거야. 5, 6년 7년까지는. 그리고 마지막 강술, 일시적인 구원의 매개체. 그래서 이게 낙천적인 체념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은 이 전반부를 청산 노래로 하고 후반부를 바다 노래로 했을 때 1년, 2년, 3년, 4년까지 청산 노래. 그런데 1년에 대응되는 건 6년이야. 6년, 5년, 7년, 8년. 그래서 5년하고 6년의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서로 대응이 되는데 이 순서를 바꿔야지 된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많아. 그 이유는 자, 청산의 노래 1년. 청산에 살을 잃었다야. 머리랑 다래랑 먹고. 6년이 바다에 살을 잃었다야.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그러니까 1년하고 6년이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런데 2년을 보면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곤 일어 울어라 새여야. 널라와 시름한 나도 자곤 일어 운이 노라고. 그런데 5년을 보면 미리도 괴리도 없이 돌에 맞아서 운이 노라야. 맞아셔 운이 노라. 따라서 2년 자곤 일어 운이 노라 하고 5년 맞아셔 운이 노라가 잘 대응이 되니까 2년은 5년하고 대응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고려 때 노래로 불려졌잖아. 근데 세종대왕 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한글로 옮겨 적었잖아. 옮겨 적다가 실수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실수했을 것이다. 원래 1, 2, 3, 4년 6, 5, 7, 8년이 짝이 잘 맞기 때문에 이런 연구 논문들이 있어. 3년에서 가던 새 본다고 7년에서 가다가 들어오라야. 4년에서 내어띠 홀이라야. 내어띠 홀이라. 오리도 가리도 없음 밤을한 또 어띠 홀이라야. 8년에서 조롱고 누로기매와 잡사와니 내어띠 할이 있고야. 그래서 이게 잘 대응이 돼. 아까 앞 시간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8년 가보자. 조롱고 누로기매와 나를 유혹하는데 요거를 좀 정리를 하자. 하나만 더 써둔다. 주체와 객체가 바뀐 표현을 우리는 주객 전도라고 해. 이건 평가원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평가원에서 나왔을 때 주객전도가 선택지 용어로 나와서 알아두는 게 좋아. 2007년 9월 평가원 상충곡에 나왔어. 공명도 나를 꺼려하고 부기도 나를 꺼려하다가 대표적인 주객전도야. 07년 9월 평가원에서 고3 시험으로 출제된 것 중에 상춘곡에 공명도
나를 꺼려하고 부귀도 나를 꺼려하니. 이런 구절인데 공명도 날 끼우고 부귀도 날 끼우니 이 구절인데 실제로는 내가 시적화자인 내가 부귀 공명을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표현은 어떻게 되었냐면 공명이 나를 싫어한다. 부귀가 나를 꺼려한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원래는 능동적으로 부귀 공명을 꺼려하는 거야. 근데 표현이 바뀌어서 나왔다. 이게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주객전도거든. 자, 가다가 배가 불룩한 독에 살진 강수를 빚는구나. 야. 독한 수를 빚는구나. 자, 조롱박꽃 같은 누룩이 강렬하여 나를 유혹했어. 그래서 내 어찌 할이 있고야. 자, 나를 유혹하니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술에 취해서 번민에 벗어나고자 한다. 즉 현실의 슬픔을 술로 달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데, 내 어찌 할이 있고는 원래 체념적 정서를 표출하는 상투적인 표현이야. 근데 조롱받고 누룩 향내, 요것이 나를 유혹한 것은 아니죠. 이해되지? 자, 이 술도가지에 장독이야, 장독. 이 술독에 술이 익는 술독이야, 술독. 여기 이제 뚜껑이 있을 거야. 술이 익는 술독에 향기가 나, 냄새가. 그리고 내 코에 그 냄새가 스쳤어.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야. 그래서 그냥 내가 술을 먹은 거지. 맞아? 근데 내가 술을 먹고 싶어서 먹은 건데 이 사람은 조롱박꽃 누룩이 강렬하게 나를 유혹했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바뀐 표현이 돼. 주객 전도를 이걸로 정리해. 상춘곡과 함께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평가원에 나왔기 때문에 07년 9월 평가원 상춘곡에 있다. 공명도 나를 꺼려하고 부귀도 나를 꺼려하니까 실제로는 내가 부귀 공명을 꺼려한 거고 실제로는 내가 술을 먹은 거야. 근데 핑계대기를 부귀 공명도 나를 싫어했다고 했고 핑계대기를 조롱받고 누룩이 나를 유혹했다고 했어. 조롱받고 누룩이 살아있냐? 생명체야? 어떻게 나를 유혹해? 유혹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향기가 난 거잖아. 근데 나를 유혹했다고 해서 주체와 객체를 바뀐 표현이 있다. 다시 47쪽 마무리. 자, 그래서 그 표 밑에 1년, 2년, 3년, 4년하고 6년, 5년의 순서를 바꿔야 돼. 5, 6년을 바꾸면 앞부분은 청산노래, 뒷부분은 바다노래. 청산노래와 바다노래고 이건 바뀌어야 5, 6년이 바뀌어야 대응이 잘 이루어진다. 내용 전개 과정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1년은 청산을 그리워합니다. 소망하죠. 그런데 2, 3, 4, 5년 청산에 가더라도 겪게 될 갈등이 있어서 6년에 이르러서 소망을 바다로 바꾸었죠. 근데 바다에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7, 8년은 술에 취해서 고뇌를 잊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 6년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 2, 3, 4, 5년까지가 청산노래가 되어버린다고. 그리고 바다노래는 6, 7, 8년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돼. 여기 각 연의 내용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라면 5년까지가 청산의 연속이야. 바다로 이동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게 옛날 입에서 입으로 불리던 노래를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채록하는 과정에서 이게 뒤바뀌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야. 학자들이. 혹은 고려 때 민중들이 또 입에서 입으로 부를 때 5년하고 6년의 순서를 바꾸어서 불렀을 가능성도 있어. 그런데 이것을 완성된 문학작품으로 보고 고려 때 유행가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완성된 문학작품으로 보는 거야. 그렇게 볼 때는 이게 뒤바뀌어야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것이다. 10번째 표현 반복과 상징을 통해서 또 리을과 이응음의 반복, 거기서 음악성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 주제는 삶의 비애와 고독,
자, 마음 둘 곳 없는 삶의 비애와 고독, 고뇌. 여러 가지를 주제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는 내신형 문제를 포함해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 셈인데,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가지는 말고 그냥 빨리 작품 정리 차원에서 그냥 해준다. 내신형 문제야, 확인 문제는. 그래서 이 강좌는 고전시가의 모든 것 강좌는 고1, 2 내신, 기본 완성은 그래. 고1, 2 내신을 포함해서 수능까지 동시에 대비가 되는 강좌고, 고전시가의 모든 것 실력 완성은 이제 수능과 밀접한 그런 강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 문제 빠르게 그냥 보겠습니다. 위 작품의 내용을 종합한다면 서정적 자아는 유랑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유추하여 반영론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몽고의 자전 침략. 자, 외적의 침략이야. 홍건적도 있었고 왜구도 있었어. 몽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홍건적과 왜구 이렇게 써놔도 돼. 고려 때가 그래. 홍건적, 황건적, 왜구, 몽골 등등. 그 다음에 척신의 전횡, 무신의 횡포 등의 내우외환 세목골처. 내우외환 속에서 민중들이 삶의 뿌리를 뽑힐 수밖에 없는 당대의 사회상 반영. 1-1 표현론적 관점에서. 자, 표현론적 관점은 시인 작가의 관점이야. 반영론적 관점은 현실 세계. 그 밑에 문학의 해석과 비평에 나와 반영론적 관점은 시대 상황과 관련 지어야 돼. 현실 세계와. 표현론적 관점은 시인 작가와 관련 지어서 설명한다면 밑줄 유랑민의 생의 비애와 고독을 표출한 작품이다. 밑줄을 그어도 유랑민의 생의 비애와 고독을 표출한 작품이다. 1-2 효용론적 관점은 독자의 입장이야. 독자가 깨달은 점, 느낀 점을 적으면 돼. 1번 인간의 삶은 피치 못하게 갈등과 고뇌를 수반한다. 이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갈등과 고뇌를 느끼면 갈등과 고뇌 세목골쳐라.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이상세계를 갈구한다. 이상세계를 꿈꾸는 것, 더 나은 세계를 꿈꾸는 것. 그러나 사실상 피하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밑줄 인간 현실의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결국 이겨내야 돼. 항상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만 유토피아, 무릉도원, 극락세계, 천국 이런 이상향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자, 밑에 문학의 해석과 비평은 현대시나 소설이나 문학작품에서 늘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초 내용이기도 해. 형광선임편을 칠해두고 한 번은 정리를 한다. 자, 현실 세계와 관련 지어서는 반영론, 모방론. 작가와 관련 지으면 표현론, 생산론. 독자는 수용론, 효용론이야. 깨달은 점, 느낀 점. 그래서 밑에 거를 한번 정리를 해둬. 그 외재적 비평에서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이 있고, 아니다, 오로지 작품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내재적 비평,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 오로지 작품 그 자체만 놓고 보아야 한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괄호 안에 집어넣는 건데, 두 번째 문제는 잠깐만 괄호 안에 집어넣는 건데 이건 참고사항 정도의 문제야. 사실은 참고사항 정도의 문제다. 자, 저 앞에 그 45쪽에 1번 갈래, 운율, 성격, 표현상의 특징, 형식, 의의가 있어. 그 의의 밑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전문 해석과 해설 밑에 그 1년에서 상황적 가정이
상황적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적 가정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돼. 빨리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이 노래가 주는 감동은 이른바 상황적 가정 이렇게 그냥 정리해 둔다. 상황적 역설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소 분분하다.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른바 상황적 가정이라고 하는 정서적 공통분모에 근거한다. 인간 누구에게나 그 삶이 있는 한 그것은 자 괴로움의 연속이다. 세목골 쳐봐. 사람이 언제나 피안을 지향하고 피안 동그라미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자 밑줄 삶의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삶의 본질이야.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는 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야. 이 세상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정권의 세상에서 새들처럼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가고 싶은 거야. 문학은 바로 이러한 삶의 갈등에서부터 출발한다. 누구에게나 삶의 괴로움은 있게 마련이므로 그러한 갈등부터가 공감의 요소가 된다.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가 자 강변을 노래하고 있으되 실은 그 시적 화자가 주인공이 강변이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러므로 일종의 또 밑줄 그 상황적 가정인 셈입니다. 이 노래에 나타난 청산도 그러한 가정일 뿐 서정적 주인공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에 나타난 서정적 주인공들이 고려시대의 무인들에게 정권을 빼앗긴 문신들이라고 본다든지 난리에 몽고 침입 때 농토를 잃은 유랑민이라고 본다든지 하는 것은 이 노래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오히려 본질은 시대 배경보다는 본질과 관계가 없다. 그 까닭은 정작 이 세상을 떠나서 유랑의 길에 들어섰거나 산속에 은거하고 있는 사람은 청산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의 감동은 시름 많은 세상이라는 2장의 감정이입을 바탕으로 하면서 밑줄 그어봐. 감정이입이야. 울어라 울어라 새여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야. 그러게 어디론가 떠나버렸으면 하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야. 그래서 이것도 상황적 가정이야. 가정. 상황적 가정에 깊게 관련된다. 답안지는 상황적 역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황적 역설에다가도 밑줄을 그어두고 상황적 가정 같이 써도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상황적 역설은 이건 한번 정리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그래. 상황의 역설은 따로 다음 장에다가 상황의 역설, 역설적 상황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에 어긋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이거는 표현상의 역설하고는 다른 거야. 표현상의 역설은 말이 안 되는 말이 돼 시적 묘미가 있는 말.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거야. 표현상의 역설은. 내가 굉장히 무참하고 창피하고 쪽팔리다. 그런데 나의 쪽팔리고 무참함을 어둠이 가려줬다면 빛나는 어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결국은 고마운 어둠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표현상의 역설은 말이 안 되는 말 속에 있는 거고 상황의 역설은 일반 상식, 일반적인 것에 어긋나는 것이야. 상식에 어긋나는 것 정도로 정리해두는 게 편할 것이다. 상황의 역설은 평가원과 수능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공칠 수능 만무방에 한번 나와. 만무방. 내가 실컷 농사를 지었는데 일제시대의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힘써 지은 농사를 내가 살짝 훔쳐야 하는 상황이야. 그게 이제 상황의 역설인데 예를 들어서 진달래꽃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는 엄청 울겠다니까 표현상의 반어죠. 그거는.
표현상의 반어는 반대음이야. 뭐 태평천하 이건 반대음이야. 태평천하. 운수 좋은 날 반대음이야. 운수 좋은 날. 그럼 반어고. 자,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 자체에 엄청나게 소리가 많은데 소리가 없다고 했으니까 표현상의 역설. 말이 안 되지만 표현상의 묘미가 있고 시적 진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고, 진달래꽃은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는 건 반어인데 님이 떠나가는데 꽃을 뿌리면서 축복을 한다. 상식에 어긋나. 그래서 그건 상황의 역설이야.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는 것. 그리고 생명어서.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정을 다 짊어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자, 시적화자 나는 병든 나무야. 그런데 병든 나무가 되었다, 생명이 부대낀다 이러면 집으로 가거나 병원으로 가거나 휴양지, 요양원, 온천장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다고.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든 태양이 불사신처럼 타오르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자, 영원한 허무와 적막의 세계가 아라비아 사막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거야. 병든 나무인데 여기에는 표현상의 역설은 없어. 상황의 역설만 있는 거야. 상황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고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때. 자기가 지은 농사를 훔친다. 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데 꽃을 버리고 축복한다. 생명이 부대끼고 죽어가는데 오히려 죽음의 세계인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다. 이런 게 상식에 어긋나는 거야. 그런 경우는 상황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고 수능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는 상황적 역설이라는 답이 나왔는데 그걸 상황적 가정 정도로 정리해 두는 게 좋아, 여러분들은. 그리고 상황의 역설을 따로 이렇게 정리해놔. 상황의 역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18종 문학교과서를 배우다 보면 그 책을 쓰신 대학 교수에 따라, 학자에 따라서 다소 엇갈린 학설들이 나와. 그런데 국어가 그동안은 국정교과서였잖아. 국가에서 발행한 단 한 권의 교과서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런데 18종 문학교과서에는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지 2011년부터는 국어교과서가 16종으로 바뀌죠. 16종으로 바뀌다 보니까 학자들마다 다소 다른 의견들이 언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능에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학자들마다 의견이 마구 갈려버리면 안 되겠지. 따라서 상황의 역설은 94 2차 수능 진달래꽃에는 분명히 나와 있고 07 수능의 만무방에도 나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다. 07 수능에 있다. 근데 이거는 작품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48쪽에 뒤에 여백이 많이 있으니까 표현상의 역설하고 상황의 역설은 구별해서 공부해야 돼. 지금은 깊이 있게. 여러분들은 난소공을 아마 읽었을 터인데 2004년 6월 평가원에 이것도 나왔어. 난소공이 나왔을 때, 자, 난쟁이 일가의 집이 헐려 쫓겨나는 판이야. 아주 비참해, 슬퍼, 쫓겨나는 판인데 영희가 펜지꽃 앞에 앉아서 펜지꽃을 따서 귀에다 꽂고 기타에다 꽂고 기타 연주를 하는 장면이 나와. 따라서 굉장히 이질적인 장면이야. 난쟁이 가족이 지금 쫓겨나는 판이야. 그런데 영희가 기타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평가원에도 나왔던 문제야. 수능에도 나왔던 문제고. 그래서 상황의 역설은 따로 정리를 해야 돼. 상황의 역설, 역설적 상황은 표현상의 역설과 구별해야 한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넘어가자. 일단 넘어가야 돼. 그런데 이해가 되는 학생들은 아마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이게 무엇인지 알 거야. 표현상의 역설하고 구별해 줘야 돼.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다시 읽어보자. 그래서 그 청산별곡 확인 문제 답 중에서 이번에 기억하고 비읍에는 상황적
가정 그냥 이렇게 써두는 게 다소 좋다. 상황적 가정.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래이며 노래이기에 여기서의 문제 해결은 정서적 해결이야. 좀 어려운 용어야. 정서적 해결 밑줄 긋고 정서적 해결이지 현실적 해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학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밑줄 정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자 이거는 맞는 이야기야. 문학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야. 자 일제시대 때 저항시를 한 편 썼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날이 오면. 저항시를 썼다고 해서 바로 조국 독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민주화 관련 시를 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민주화가 달성되는 게 아니야.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시를 썼어. 남북 통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정서적 해결이다. 정서적 해결이야. 문학 작품은 이래. 문학은 정서적으로 해결한다. 밑줄을 그어도. 그 언어적 표출이 여러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노래의 감동은 바로 이 언어적 해결이라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문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냥 한번 참고사항으로 읽어보고 좀 좋은 말, 꼭 필요한 말, 여기서 중요한 건 상황적 가정과 강변, 청산, 감정이입 그리고 정서적 해결이라는 말들 알아두면 좋겠다. 문학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그래. 문학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다. 3번 청산별곡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에는 동그라미, 그렇지 않은 것에는 X. 1. 자연에 대한 사랑이 주제이다. X죠. 자연에 대한 사랑은 아니고 더 나은 세상, 이상세계를 꿈꾸다. 2번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동그라미. 자, 보편적 정서에다가 꼭 이렇게 써야 돼. 이상세계를 꿈꾸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 이상세계를 꿈꾸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3번 낭만과 풍류의 정취가 들어있다. 자, 낭만 X, 풍류 X. 얼핏 낭만적이지만 삶의 비애, 고독감이 있었다는 거야. 삶의 비애와 고독감. 오랫동안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문자로 정착되었습니다. 맞죠? 동그라미. 이 노래의 바탕에는 우리 삶이 시름의 연속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맞아요. 시름의 연속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동그라미. 이 시 전체로 보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 의지적이지는 않아. 체념이야. 자 의지 X하고 마지막 8년에서 체념적 정서 표출이야. 의지적이지 않고 체념이다. 체념적 정서. 4번 문제. 시적자의 비애를 운명의 탓으로 돌리려는 사고방식이 나타난 곳은 운명, 돌이죠. 돌. 운명의 돌. 운명적인 돌이야. 5연 5장 현실 도피적 경향을 8장을 토대로 설명하면 술에 취해 현실의 고뇌를 잊고자 한다. 고뇌의 일시적 해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고뇌의 일시적 해소. 6번 문제. 자, 청산에서는 머리랑 다래랑 먹었죠. 바다에서는 나마자기하고 구조개를 먹었죠.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강수를 통해서 고뇌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려고 했으니까 강술이 들어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읽어봐도 명작이야. 명문장이 분명히 이 청산별곡에는 들어있다라는 것. 명문장의 작품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려 소교 작품 중에는 이제 수능에 나올 작품이 상당히 많아. 정석가, 동동, 서경별곡 등등. 그런데 이제 청산별곡도 현재는 국정교과서에 있지만 또 18종 문학교과서에도 있고 새로 바뀐 16종 국어교과서에도 청산별곡 이런 작품들이 있으니까 관동별곡과 청산별곡은 4차 교과서, 5차 교과서, 6차 교과서, 7차 교과서 그리고 이제 7차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워낙 대표작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작품이니까
자, 기본 필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관동별곡, 면항정가, 2010 수능에 나온 면항정가, 2011 수능에 나온 상충곡, 그리고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런 작품들은 반드시 기본 필수 작품이기 때문에 수능에 3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번. 그래서 이거 2번 나왔어. 삼위인곡 2번 나왔어. 송미인곡 2번 나왔어. 이런 작품도 3회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규원가는 한 편 나왔어요. 따라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본 필수 작품이기 때문에 내신처럼 세세하게 강독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은 30등분법 이거를 통해서 열심히 읽어주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